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행성 지구, 하늘을 올려다보면 태양이 빛나고 밤이면 무수한 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처음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행성에서 처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이전의 지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지구가 탄생하기 전 92억 년 동안 과연 무엇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곳에서 혹은 이전의 우주에서 또 다른 지구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또 다른 지구,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있었을 가능성. 혹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조차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사건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우주의 본질이 순환이라면 우리의 지구도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첫 번째 지구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주가 숨겨온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과연 처음인 걸까요? 아니면 수십억 번째 지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시작은 138억 년 전 빅뱅이었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작은 점, 특이점에서 엄청난 폭발과 함께 태어났고 지금도 그 팽창을 멈추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빅뱅이 최초의 사건이었을까요? 즉,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이제까지 과학은 빅뱅을 우주의 시작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가설에 커다란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주가 빅뱅 이전에도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이전의 우주가 붕괴되면서 다시 태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빅뱅은 최초의 사건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우주의 순환 중 하나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전의 우주가 수명을 다해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과정, 마치 우주가 숨을 쉬듯이 팽창과 붕괴를 반복하는 패턴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몇 번째 우주일까요? 그리고 이 우주가 끝난 뒤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난다면 그곳에서도 우리 같은 존재가 또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최근 과학자들은 우주가 한 번만 태어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 우주 이론입니다. 순환 우주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한 번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존재합니다. 우주는 빅뱅을 통해 태어나고 수십억 년 동안 팽창하면서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팽창이 멈추고 중력에 의해 다시 수축하며 마침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압축되면서 붕괴되어 그리고 다시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합니다. 즉, 우주는 심호흡을 하듯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몇 번째 우주일까요? 혹시 수십억 년 전에도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존재가 살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조차 이전의 우주에서도 반복되었을까요? 만약 우주가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쩌면 같은 나가 무한한 우주 속에서 계속 태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순환 속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순환은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우리는 정말 처음인가요? 아니면 끝없는 반복 속의 한순간일 뿐일까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바로 13만 8182번째 지구입니다. 이 숫자는 순환 우주 이론과 다중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죠. 만약 우주가 한 번 탄생하고 소멸하는 주기가 100억 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반복된 횟수는 몇 번일까요? 약 13만 8182번입니다. 즉, 우리 지구는 13만 8182번째 순환 속에서 태어난 행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정확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지금까지 10의 100승 이상 반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몇 번째인지는 감히 추정조차 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단 한 번의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끝없이 순환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과 마지막은 어쩌면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지구는 정말 한 번뿐인 행운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수십만 번 반복된 또 다른 순환의 일부일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히 반복된다면 언젠가 똑같은 지구가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같은 별, 같은 바다, 같은 하늘, 그리고 같은 우리. 지금 당신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조차 어쩌면 이전에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반복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미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오직 지금뿐이며 단 한 번뿐인 오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단 한 번뿐인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몇 번째 지구이든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보여주는 화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도로와 주요 건물들은 표시되지만 건물의 내부 구조나 보이지 않는 골목길까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연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내비게이션처럼 최적화된 세계라면 어떨까요? 인간의 눈은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우리 뇌는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뒤쪽에 있는 풍경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마치 게임에서 화면이 로딩되듯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즉, 우리는 필요한 순간에만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입자는 누군가가 관측할 때만 확정된 위치를 가집니다. 즉, 우리가 보지 않는 곳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렌더링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서 보면 카메라가 비추는 방향에서는 멀쩡한 건물이 보이지만 사실 그 건물의 뒷면은 비어있는 세트장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관객은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만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이런 구조일까요?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완전한 현실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렌더링 되는 가상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제공받는 제한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떠올려 봅시다.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면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모든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나무를 베어 도구를 만들고 땅을 파서 철을 구하고 배가 고프면 돼지나 소를 사냥해 고기를 구합니다. 때로는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기도 하죠. 우리는 이 게임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캐릭터 매기는 자신이 게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현실이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만든 시뮬레이션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마인크래프트 속 매기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거대한 프로그램 속 캐릭터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높은 존재가 만든 거대한 우주, 시뮬레이션 속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는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구가 얼마나 극적인 확률을 뚫고 탄생한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지구는 정말 우연히 탄생한 걸까요? 아니면 상상조차 어려운 확률을 뚫고 기적처럼 만들어진 행성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행성, 지구는 그저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에서 벌어진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져 지금의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가 탄생할 확률은 얼마나 희박했을까요? 지구가 탄생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우주에는 수조 개의 행성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건 바닷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태양계가 형성될 때 수많은 먼지와 가스가 서로 충돌하며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충돌 속에서 딱 적당한 크기와 딱 적당한 거리의 지구가 형성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확률을 뚫은 기적입니다. 만약 지구가 조금만 더 컸거나 작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더 멀거나 가까웠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지구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정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물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 좋게도 이런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행성,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물이 모두 증발해버리고 너무 차가우면 얼음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두 번째, 대기가 존재해야 합니다. 물이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막아줄 대기가 없었다면 지구의 물도 오래전 사라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구보다 작은 천체들은 중력이 약해 물과 공기를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달에는 공기도 액체 상태의 물도 존재하지 않죠. 이 모든 조건을 갖춘 행성이 우주에서 얼마나 될까요? 그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바로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탄생한 행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춘 행성은 0%에 수렴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에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수많은 소행성 충돌로 인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목성의 강력한 중력 덕분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소행성들의 궤도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 역할 덕분에 지구는 비교적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지구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세우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우주로 탐사를 떠나고 있죠. 하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 행성을 지배한 생물은 공룡이었습니다. 공룡은 무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죠. 비교하자면 인류 문명이 시작된 것은 고작 6천년 전에 불과합니다. 만약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탄생할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공룡은 왜 사라졌을까요? 6,600만 년 전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름 10km에 달하는 거대한 운석이 지구의 대기를 뚫고 유카탄 반도에 내리꽂히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수천도에 이르는 열이 방출되었고 충격파가 퍼져나가면서 순식간에 지구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석이 충돌하면서 엄청난 양의 먼지와 파편이 대기로 치솟았습니다. 이 먼지들은 태양빛을 가로막았고 마치 전 세계가 거대한 그늘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어둠이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현상은 마치 핵폭발 이후의 겨울과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핵겨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한 나무와 식물들은 광합성을 멈추고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초식 공룡들은 점점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굶주린 채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초식 공룡이 사라지자 이들을 사냥하던 육식 공룡들도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의 주인이었던 거대한 공룡들이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이 거대한 멸종 사건은 지구 생명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공룡이 사라진 뒤 그동안 공룡의 그늘에서 살던 작은 포유류들이 살아남아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년에 걸쳐 이 포유류 중 한 종이 점점 진화하여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사용하여 도구를 만들고 불을 발견하며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것은 공룡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6,600만 년 전에 그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공룡이 진화하여 인간처럼 문명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공룡의 문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공룡이 컴퓨터를 만들고 우주선을 타고 행성을 탐사하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자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주의 기적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주의 기적일까요? 공룡이 멸종한 후 포유류가 번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6,600만 년. 그런데 인간이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세우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6,000년입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 전에 자동차와 비행기가 등장했고 50년 전에는 인류가 달에 착륙했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주 탐사선으로 외계 행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구의 역사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만 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요? 지금보다 1000배 더 강력한 기술을 가진 인류가 존재할 수도 있죠. 아니면 1만 년 후의 지구에는 더 이상 인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만 년 후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문명을 이루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새로운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공룡과 다를까요?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일까요? 우리는 우주 속 작은 행성의 한 부분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인식하고 우주를 탐구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주의 가장 큰 기적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앞으로 1만 년 후에도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살아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공룡처럼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생명체들이 지구의 주인이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주를 탐험하고 이 세상의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짜 현실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한히 반복되는 우주의 한 조각일 뿐일까요?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인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우리도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